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책 속의 책,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라는 책 속에 실려있는 세상 밖으로라는 책에서 두 번째 챕터인 상상이 현실이 되다를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챕터인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 편을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띄워져 있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이러한 영적인 내용이 많이 녹아져 있는 책들은 가급적 저의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히 책의 내용에 집중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접하시게 되면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신다거나 내용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여러 번 곱씹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챕터에는 작가 본인의 경험을 통한 구체적인 예시와 실행 방법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자기계발 연사나 작가들의 큰 영향을 준 네빌 고다드는 상상이 어떻게 현실로 현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실체로 인식하는 것은 의식의 힘을 집중해서 객관적 세상의 얇은 껍질을 투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감각의 장막을 벗기고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것,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의 장막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을 감각의 세상으로부터 돌린다면 객관적인 세상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상태를 보려고 한다면 단지 그곳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인 현실로 만들려면 그것이 현실의 느낌을 받을 때까지 의식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 맞춰야만 합니다. 의식을 집중해서 소망이 현실의 뚜렷함과 느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상태에 단단한 현실이 될 권리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잠과 유사한 상태에서 주의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물체를 고정되게 응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벽이나 융단처럼 두께가 있는 물체를 통해 그 표면이 아닌 그 내부나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가능한 반사되는 것이 없게끔 물체를 조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시선 안에서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당신의 의식이 상상한 상태에 완전히 집중되도록 만드세요. 명상이 끝났을 때, 즉 통제된 깨어있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주 먼 곳에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차단했던 가시적인 세상은 의식 안으로 다시 돌아와 있고 그 돌아온 객관적인 세상은 당신이 명상 중에 실제라고 믿었던 것에 속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의식이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당신이 봤던 상상에 믿음을 유지할 것이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한 마음 태도에 의해서 실체라는 선물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욕망을 눈에 보이는 단단한 현실로 만드는 실체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상을 뚜렷하게 만들고 그 이상과 하나 된 것에 당신의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그 이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느낌, 즉 이상이 실현되었다면 가지게 되었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런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십시오. 믿음은 그것이 감각에 의해 거부되더라도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떠올려 본다면 소망하는 상태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에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다른 이와 대화를 나누어 본다면 현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보다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기에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살펴본다면 자신을 분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예전에 보던 방식으로 보고 있다면 당신 자신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언제나 당신 세계와의 관계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명상 속에서 새로운 자아관념이 현실이 되었다면 그들이 당신을 보았을 때처럼 그들이 당신을 보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당신이 심은 이상이 현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속에서 다른 이들을 떠올렸을 때 새로운 자아관념이 현실로 나타났다면 그들이 보았을 것처럼 정신적으로 그들이 당신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명상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된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소망은 성취되고 그런 성취 속에서 당신의 모든 갈망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이미 성취한 것을 계속해서 원할 수는 없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것과 되는 것은 하나이고 생각하는 자와 생각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가깝다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깝다는 말은 분리된 것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 마가복음 9장 23절. 되는 것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맞춰져 있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한다면 명상 속에서 그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상상해야만 합니다. 당신을 현재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이상이 현실화되었다면 육신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소망에서 성취로 가는 길은 단축됩니다. 다양한 미래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이 매 순간 자신 앞에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사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3차원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경험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미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말할 수 있지? 우리가 이 땅 위의 경험들을 인쇄된 종이에 비유해 본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사건들을 하나씩 연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이 페이지의 글자들을 차례대로 읽습니다. 이 페이지의 각각의 글자가 하나의 단일한 감각적인 인상들을 나타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문맥을 이해하고 제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당신은 맨 위쪽 왼쪽 글자부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한 글자씩 차례대로 시선을 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의 마지막 글자에 다다랐을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종이에 인쇄된 글자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을 재배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글자들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꿈은 통제에서 벗어난 4차원의 생각,
또는 과거와 미래의 감각적 인상들이 재배열된 것에 불과합니다. 깨어있을 때 경험하게 될 사건들을 순서대로 꿈을 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따로 떨어진 두 가지 혹은 그 이상 되는 사건들을 하나의 단일한 감각적 인상들에 녹여 꿈을 꿉니다. 아니면 단일한 감각적 인상들이 완전히 재배열되어 나중에 잠에서 깨어 그 일들을 마주쳤다 해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주인이 거기에 두어선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베이터 근무자가 편지 몇 개를 주었고, 제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그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녁 엘리베이터 근무자가 나타나서 저랑 인사를 했습니다. 이 꿈을 꾼 다음 날, 제가 아파트를 나올 때 방문 앞에 놓여있던 편지들을 집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낮 엘리베이터 근무자에게 팁을 주며 편지를 전해놓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했더니 그도 팁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호텔 문지기가 배달하는 사람에게 그곳에 두어선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파트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으려 할 때 레스토랑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고는 안을 들여다보자 여주인이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주며 인사를 하자 저녁 엘리베이터 근무자가 저에게 저녁 인사를 건넸습니다. 몇 개의 단일한 감각적인 인상들을 재배열해보면 제가 다음날 겪기로 예정되었던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혹은 그 이상 되는 사건들을 하나의 단일한 감각적인 인상 속으로 합쳐놓는다면 깨어있는 동안 겪은 것과는 조금은 다른 꿈을 만들어냅니다. 4차원 세계에서 우리 의식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3차원 세계의 환경들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꿈을 통해 의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애쓰지 않고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고 주의력을 갖는 것은 미래를 바꾸는 데 필수적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깨어있는 꿈 안에서 3차원 세상에서 겪기 원하는 사건들을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감각적인 인상들은 시간 또는 4차원적인 세상 안으로 옮겨진 현존하는 실체입니다. 깨어있는 꿈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각적 인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적절한 것들을 뽑아내 재배치시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꿈을 아주 명확하게 정한 후에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잠과 비슷한 의식 상태를 만듭니다. 그 의식 상태는 잠과의 경계선상에 있지만 의식의 움직임을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깨어있는 꿈이 객관적인 실체라면 현실 속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마음의 영상 속에서 경험합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이 기법을 적용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깨어있는 꿈 안에서 마음을 유일하게 지배해야 하는 것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전에 결정된 행동과 감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꿈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들 스스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방법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기도, 즉 통제된 깨어있는 꿈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당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즉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하십시오. 2.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겪을 만한 사건을 구상하십시오. 그 사건은
당신 자신이 주인공이 된 행동이어야 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3.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키십시오. 그런 다음 구상했던 행동을 하고 있는 당신을 마음속으로 느껴 소망이 성취됐다는 감각만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상상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현실에서 경험할 만한 것들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제가 경험을 통해 볼 때 이 방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의식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가 저지른 많은 실패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스승들과 더불어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이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고 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면서 상에 대한 흔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이 책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소망은 성취되고 그런 성취 속에서 당신의 모든 갈망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이미 성취한 것을 계속해서 원할 수는 없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챕터의 가장 키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갈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금융자산을 한 100억 원 정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100억 원을 달성했을 경우에 그 100억 원에 대한 갈망은 이미 사라져 버리죠. 100억 원 이상의 소망을 다시 갈망할 수는 있지만 이미 달성한 100억 원에 대한 갈망은 해소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초연한 마음으로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빌은 일관되게 생각보다는 느낌과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동안 시각화를 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상황 속에서 저를 바라볼 때 3인칭 시점으로 혹은 관찰자와 같이 제가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는 방식을 취했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본인의 시점에서 1인칭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 속에서도 오감으로 직접 느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원하는 집에 이제 이사를 갔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상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그 소파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 소파의 감촉, 집 안의 냄새, 그때 느껴지는 고양된 나의 감정 또는 그날의 날씨 같은 모든 감정들을 실제와 같이 느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저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방법을 토대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모습과 상황을 상상하면서 생생한 현실과 같이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챕터인 상상의 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